안녕하세요. 나무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모의고사 및 내신 대비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다 많은 학습 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3월에 시행된 고3 3월 모의고사 두 번째 문학 지문인 영산별곡에 대해서 영산별곡과 풍서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복합 지문이네요. 자, 첫 번째 영산별곡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전시가예요. 네. 권섭이라는 작가가 쓴 기행가사이고요. 되게 자연 친화적이고 풍류적인 작품입니다. 자, 세상의 영역을 벗어나 마음껏 자연 경관을 유람한다는 것이 이 작품의 주제라고 하네요. 보겠습니다. 자, 이 몸이 천지간에 쓰일 때 전혀 없어. 자, 여러분 이렇다라고 해서 진짜 화자가 정말 쓰일 데가 없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되게 겸손한 표현인 거죠. 30년 세월 풍류정치 끝이 없어 선계의 인연으로 녹수청산에 분수대로 다녔는데 잠깐 동안 병이 들어 시골집을 닫았더니 뒷절에 어떤 화자한테 조언을 해주는 인물입니다. 자, 중의 역할을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자, 이 중이 뭐라고 했어요? 지팡이를 천천히 짚고 와. 나한테 하는 말이 네 병을 내가 모르겠느냐. 너는 천석고왕이라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천석고왕의 의미를 알아두어야 해요. 이 시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산수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정도에 지나쳐 마치 고질병 같다는 뜻입니다. 천석고왕. 자, 봄바람이 느릿느릿 불어 꽃은 거의 다 졌는데, 자, 여러분 계절적 배경 나타나죠? 봄입니다. 산중에 비가 갓 개니 날씨도 맑으시고 와 너무 좋네요. 어와 이 사람아. 자, 여러분 영탄법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철없이 누워있으려나 지팡이 바삐 짚고 가는 대로 가자꾸나. 자, 화자가 중의 권유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자, 기행가사의 특징이 이제 시작이 되나 보네요. 자, 즉시 일어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는데 맑은 바람 건듯 불고 새소리 지저귀는데, 자, 청각적 이미지도 제시가 됐어요. 시냇가 방초길이 동쪽 골짜기로 이어졌네. 동쪽으로 갈 건가 봐요. 자, 아이 좀 불러내요. 자, 꼬마 아이를 불러내가지고요. 뼈 드러난 여인 말에 채찍에 걷어지고 마음대로 가게 하니 때마침 3월 3일 아름다운 계절이라. 아이들과 촐로들이 추능을 못 이겨 탁주병 둘러매고 느릿느릿 노래 부르며 오락가락 다니는 모습 한가하기도 하구나. 자, 아이들과 촐로들이 한가하게 봄을 즐기는 모습을 열거해주고 있어요. 석양이 비끼는데, 자, 약간 저녁이 되었네요. 말 등에서 잠이 들어 첩첩 산골짜기를 꿈속에 지나치니, 자, 산골짜기를 거쳐 청령포에 가고 있는데 이런 공간의 이동 과정을 화자는 꿈속에서 지나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생략하고 있죠. 주천서 흘러내린 물이 청령포에 닿았구나. 자, 중력 부분. 자,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있어 대지와 산악을 밤낮으로 흔드는 듯 mid없는 큰 구렁이에 한없이 쌓인 물이 망고의 한결같이 차고 줄미 있었던가. 자, 우리 이런 종결음이 서리적 표현이라고 하죠. 자연에 이렇게 마르지 않고 변하지 않는 영원불변함에 대한 인상을 서리법을 활용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화자가 이런 서리법을 활용해서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천지간 장안경치 반 이상이 무리도 나어요. 감탄하네요. 영탄적 어조예요. 아마도 저 기운이 무엇으로 생겼는고, 저렇게 좋은 기운이, 좋은 풍경이 뭘로 생긴 거지? 궁금해하고 있어요. 언젠가 성인 만나 이 이치 엿주리라. 바위길에 익숙한 중에게 가마느스니 매게 하고 깎아지른 험한 벼랑 얼른 지나쳐서 청옥산 속으로 첩첩이 돌아드니. 자, 여러분 여기 나온 중이랑 앞에 나왔었던 이 중의 역할을 비교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잘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나온 중은요, 화자가 이제 벼랑길을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인물이에요. 마저 보겠습니다. 자, 운모 병풍 비단 장막 좌우를 펼쳤구나. 영탄적 어조죠. 자연의 아름다움을 병풍 비단 장막에 비유하고 있어요. 운교를 건너 솔숲 속에 앉아 쉬며 나무하는 아이들아 지난 일 물어보자. 자, 아이들한테 말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바람이 움직인 놀 내려진 지 금여 태며 짝없는 예성문은 어느 때 쌓았는고? 라고 화자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당신 누구시길래 어찌 들어와 계시는고? 남매고 새끼찬 앞절의 상자인데 뗄나무 하러 무심히 다니오니 진가남 없어진 줄은 우리 다 알지만은요. 그 밖에 모르는 일은 목동의 피리소리에 붙였습니다. 저는 진간 없어진 줄은 알지만요. 그 밖에 모르는 일은 저도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을 하네요. 자, 그러면 아이들이 준 답변으로 알 수 있는 것을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 있겠죠. 네. 내용 자체는 사실 흔한 고전시가의 특징인 자연 친화적이고 풍요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런 특징들을 좀 잘 정리해서 알아두도록 합니다. 두 번째 지문으로 가볼게요. 자, 여러분 문학 갈래복합 같은 경우는 두 갈래상 특징을 묻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내용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나지문도 꼼꼼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나지문 같은 경우는요. 고전수필이고요. 되게 성찰적인 성격이에요. 바람의 속성을 바탕으로 세상의 변화와 무상함 그리고 이에 대한 태도, 초연하고 달감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미순이란 사람이요. 한강 근처에 쓰러져가는 집 한 채를 얻었어요. 자, 바람이 엄청 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집의 바깥문을 세우지 않았어요. 자, 이는요. 세상의 변화에 저항하거나 억지로 막으려 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의 태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랬더니 그의 태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자, 바람이란 요동치는 것이요. 집은 편안한 것이다 하면서 변화를 두려워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듯한 말을 해요. 자, 그랬더니 성능자가 한숨을 쉬고 탄식하면서 말합니다. 자, 바람은 진실로 사실을 기록한 것입니다. 자, 바람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세상의 이치, 변화, 무심함 등을 비유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자네가 그것을 널리 설명하기를 원하는가? 자, 저 해와 달, 추위와 더위, 바람과 비, 내성과 벼락은 모두 하늘과 땅의 가르침이다. 그러나 해는 양을 맡고 달은 음을 맡으며 더위는 사물을 펴주고 추위는 움츠리게 하며 비는 사물을 적셔주고 벼락은 내리치니 저들은 오로지 한 가지의 기능이 있고 그 나머지가 서로 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나 바람은 그렇지가 않다 하면서 바람에 이런 긍정적인 특성을 부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해, 달, 추위, 더위 등이 어떻게 바람과 대조되고 있는지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내용 이해를 잘 해두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부분에서는요, 소식을 전하고 팔방풍이 되고요, 바람은 한시도 불지 않는 때가 없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바람의 다양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서 큰 나무를 뽑아버리는 일도 있지만 싹을 펴주기도 하고 물결을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의 영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형체를 받은 것이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있겠는가? 자, 이 말인 즉슨 만물 중 하루라도 바람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문장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의미를 잘 파악해 두도록 합니다. 아까 가지문에서도 그렇고 이 나 지문에서도 서리적 표현이 사용이 되었네요. 공통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뛰어난 재주와 운변술, 용맹과 지모, 공적과 훈공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인간의 일이요. 바람이 허공에서 일어났다 사라져버린 것과 무엇이 다른가? 라고 하면서 인간의 성취도 바람이 사라져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인간사를 바람에 비유하고요. 인간 또한 자연의 변화처럼 끊임없이 흘러간다 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람도 없는 듯 집도 없는 듯이 한다면 무엇을 면했다고 기뻐할 것이며 무엇을 잃는다고 두려워할 것인가. 그대 말이 그럴듯하긴 하나 그 경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바람과 집의 경계를 구분짓지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특징들도 잘 알아두도록 합니다. 비유와 은유 그리고 대화 형식 쓰였다는 거, 서리적 표현이 쓰였다는 거, 대조와 비교가 쓰였다는 거 잘 정리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갈래복합 지문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두 지문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학생 여러분도 화면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한번 스스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문제를 풀어보셨나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나의 화자와 달리 가는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자, 가의 화자는 아까 30년 세월을 흐지부지 보내었다며 세월을 헛되이 보낸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이 가장 적절합니다. 나에서는 뭐 후회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았고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가와 나는 계절적 배경에 주목하여 주제의식을 강조하고 있다. 자, 계절적 배경은 가에서만 나타났었죠? 2번, 가와 나는 공간이동에 따른 심경 변화를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자, 2번, 가는 공간이동에 따른 심경 변화가 드러나지만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나의 화자와 달리 가는 자신의 지난 날에 대해 후회하고 있다. 자, 가와 나는 죄송해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사유의 대상을 넓히며 철학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다. 자, 가와 나는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사유의 대상을 넓히면서 철학적 통찰을 보여주고 있진 않아요. 네, 4번은 정답이었죠. 그쵸? 네, 5번 보겠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인물 간의 외적 갈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여러분 인물 간의 외적 갈등 나타났나요? 네, 두 작품 모두 나타나지 않았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문제와 자료는 저희 나무아카데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